네, 두 번째 시간에는 대상자 중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중심 구조는 연극의 초기 단계에서는 드라마 전문가들이 이 참여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인 참여자들이 이 연극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 예시는요, 대상자 중심 구조에서 성장통의 한가운데서 라는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이 성장통의 한가운데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실리 오닐의 예비 텍스트를 활용해서 인물과 사건 등을 탐구해 나가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연극 만들기를 완성해 나가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공동 창작의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드는 방식 또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대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동기 유발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성장통의 한가운데서라는 프로젝트는 유스 시어터의 형식을 가지고 옵니다. 성장통의 한가운데서는 2011년 서울시 교육청 문해체 연극 분야 전문 강사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사전 연구 기간을 가졌고요. 또 교육연극 전문 단체인 연극놀이 연구소 놀자가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된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9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총 10일차 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4차 시는 창의적 체험 수업에 들어가서 회당 45분의 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됐고요. 또 다음 전환기 집중 수업이라고 해서 중3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 또는 고등학교 입시 이후에 이 시간들을 전환기 집중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서 2교시를 연달아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을 5차 시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공연 발표까지 이렇게 총 11차 시의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상은 3학년 총 268명 남녀공학의 학생이 대상자였고요. 교육감독 1명, 책임강사 4명, 무대감독 1명, 보조강사 2명으로 이루어진 강사진 총 8명이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강사 1명당 2개의 반을 맡아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교사들과 먼저 만나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프로그램에 안내를 하거나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놀이 연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당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했고 또 교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행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성장통의 한가운데서라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미리 가졌던 것입니다. 이 연극놀이 연구소 놀자는요, 드라마 수업과 공연을 연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와 동기부여의 요소로서 예비 텍스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사실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11차 시로 진행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11차 시는 굉장히 다소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시간이지만 드라마 수업 안에서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드라마 체험의 구조가 필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텍스트를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학생들이 또 스스로 공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형식인 유스 시어터의 형식을 활용합니다. 성장통의 한가운데서의 목표 첫 번째는요,
연극으로 책 읽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책을 잘 읽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이 읽어야 할 도서를 4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예비 텍스트로 활용한 방식입니다. 또 두 번째는 드라마 안에서 예비 텍스트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인물을 탐색하고 또 인물 간의 갈등을 체험할 수 있는 드라마를 통한 주제 탐색의 과정을 체험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주제 탐색의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재구성하고 또 형식화하는 예술적 경험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이것은 과정 중심 연극이라는 큰 구조 속에서 주제 탐색과 연극 만들기 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4개의 예비 텍스트가 분리된 발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으로 형식과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통의 한가운데서 프로젝트는 매 차시의 드라마 과정이 모여서 총체적인 하나의 과정 중심 연극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장통의 한가운데서의 구성 단계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예비 텍스트를 활용해서 주제를 탐색하고 또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3단계는 공연하는 실행 단계인데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 진행을 구성하고 또 실제 공연을 올리는 단계였습니다. 1단계는 4차시 4시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시간당 45분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단계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에는 연극 놀이를 통해서 예비 텍스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드라마 관습을 통해서 책 속의 인물, 사건, 주제를 탐색하는 것이죠. 이 총 4차시로 이루어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그 중에서도 1차시는 움직임과 놀이를 통해서 연극예술이 가지는 역동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2차시부터 4차시까지는 다양한 연극놀이를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예비 텍스트 안에서의 인물과 상황 그리고 사건 등을 만나면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고 반 전체가 공유해 나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2단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환기 집중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수업으로서 2교시를 연달아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인 드라마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 속의 인물과 상황, 주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장면을 탐색하고 연극 만들기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3단계는 학교에서 연극하기인데요. 관습대로 체육관 무대에서 8반이 돌아가면서 공연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관습적인 어떤 무대의 형식이나 또 일방적으로 공연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이 공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교재 173쪽 표 10을 참조해서 보시면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4반씩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A팀은 학교에 4개의 공간을 지정해서 발표하고 관객들이 그 4개의 공간을 찾아가서 공연을 관람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B팀은 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체육관 안에 4곳의 장소를 구별해서 무대 위 또는 무대 아래의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A팀의 공연 발표 사진이 있는데요. 시청각실의 통로, 무대를 활용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청각실에서 우리는 당연히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은 시청각실에 있는 그 객석과 객석 사이의 통로를 이용해서 공연 발표를 했고요. 또 객석에 학생들이 앉아서 관람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공간 활용에 대한 틀을 완전히 깨므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창의적으로 이 연극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의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 소극장이 없었고요.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시청각실밖에 없었는데 이 시청각실은 아무래도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상황이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그 층에 오히려 복도를 활용해서 그곳을 무대로 하고 공연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 관습적인 어떤 틀을 깨는 것이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B팀의 공연 발표 사진인데요. 체육관에서도 이 무대 위를 활용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농구 골대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무대로 구성을 하였고 또 그 주변으로 둘러싸서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성장통의 한가운데서의 자발성 창출 구조를 보시면 먼저 연극으로 초대해서 연극놀이를 통해서 감각 열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비 텍스트를 활용해서 연극을 만나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창의적 체험 시간에 연극 활동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본인이 원해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연극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비 텍스트를 통해서 연극을 만났다면 그것을 그대로 무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진행을 해나가는데요. 이때 대본을 다시 재창조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직접적인 체험활동으로 연극 만들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참여자 중심의 공연이 만들어지는데 연극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아이디어로 텍스트부터 무대 공간의 활용까지 아이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드라마 전문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협조자의 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공연 나누기인데요. 공연을 나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쉐어링 하면서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 나누기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학생들의 단계별 역할의 변화를 보시면 1단계에서는 먼저 연극놀이를 통해서 만나는 이야기가 목표였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다양한 드라마 관습을 통해 책 속의 인물, 사건, 주제를 탐색하는 것인데 이때의 학생의 역할은 창체 수업의 학생으로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2단계는 연극놀이로 탐색하고 만드는 우리 이야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연극적 형식으로 형상화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때의 학생들의 역할은 연극 만들기에 이제 참여자로서 그 전에는 수업을 수동적으로 듣는 창체 수업의 학생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연극 만들기를 해나가는 참여자로 역할이 변화가 되고요.
또 자신이 그 예비 텍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의미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단계는 함께 나누는 우리 이야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획회의하고 또 무대 진행팀 구성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때 학생들의 역할은 극작, 연기, 무대, 운영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공연을 해나가는 역할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드라마 전문가들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은 연극으로의 초대를 이끌어내는 안내자의 역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호기심 유발과 동기 유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단계에서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은 연극 만들기의 안내자이자 촉매자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구성해 나가고 또 드라마를 탐색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드라마 전문가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고 또 아이들 스스로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아이들이 점점 지쳐한다면 다시 한번 동기 유발을 해주는 촉매자의 역할을 진행해주는 것이죠. 3단계에서의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은 협력 예술가로서 함께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공연 발표를 준비하지만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협력 예술가로서 드라마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아이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공간 활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과정 중심 연극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 공연 당일의 공간 활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학교의 공간이 예술적인 공간으로 변화되고 또 학생들 스스로가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이 연기 과정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또 연기의 공간이 곧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극장의 무대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느 공간이든 다 그곳이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죠. 그리고 공연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기식의 공연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참여자들의 소통과 반응을 이룰 수 있는 체험을 스스로가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과정 중심 연극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의 틀이 딱 갖추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다양한 틀로 진행할 수 있고요. 성장통의 한가운데서는 유스 시어터라는 방식을 끌어옴으로써 과정 중심 연극과 유스 시어터의 형식을 함께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할 과정 중심 연극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